어떠한 우리가 문제점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겠다. 그래서 기대 효과가 뭐고 이거를 수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요런 좀 스토리로 좀 굴러가게 되고요. 이럴 때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고 아이디어를 막 내는 발상 과정과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스토리 라인이 적는 수령 과정,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다시 막 보고서를 막 만들어내는 발상 과정과 함께 피드백하고 다시 완성해 나가는 발상과 수렴의 관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뭐 정보를 찾는 단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뭐 평상시에도 분명 관심 분야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찾아야 할 주제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무엇이냐. 이 자료의 서칭의 목표, 목적,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보고서를 만들 때 누구를 타깃으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또 이 자료는 왜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기획서를 만드는 건지 뭐 제안서를 만드는 건지 이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좀 세분화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어떠한 과제가 주어지면 이 과제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좀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할 정보들을 구조화를 해요. 보통 오늘 또 컨설턴트 분들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네. 보통 할 때 이제 뭐 미시적 접근이다 아니면 구조화 문제 케이스 스터디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도 하시는데,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이제 맛배기로 보여드리자면은 어떤 정보들을 찾아볼 것이고 어떤 질문들을 할 것이고, 그래서 해당 문제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어떤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렸어요. 이제 판매량이 증대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판매를 했었을 때 보통 어떤 게 있을까요? 가격적인 면이 있을 거고, 판매량이 증대니까 가격을 낮추거나, 가격을 낮춰서 물건을 많이 팔거나, 아니면 가격을 좀 높이거나, 이런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가격을 높이려면 제품의 질을 이제 향상을 시켜야 된다거나, 아니면 판매량 증대를 위해서 기존에는 투 채널이었던 거를 뭐 다채널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프로모션, 즉 할인을 좀 더 한다던가,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떤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계속 퀘스천을 또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 인하를 했었을 때 가격 인하를 하면 우리 진짜 판매량 증대돼? 아니면 가격 세분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 프리미엄 아니면 뭐 저가 이런 다양한 가격 세분화를 통해서 판매량이 증대돼? 라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들을 리스트업을 해 나가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보들을 찾아가면서 로직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또 여기에 전략 컨설팅 펌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고 RA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건 이제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구조화를 정보를 찾아가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궁금해한 것들을 1차 자료 서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딥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찾아야 할 정보를 우리가 답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내릴 수 있고, 우리가 최소한 뭐 이 라인은 가지는 말아야겠다. 아니면 이렇게는 가야겠다. 라는 어떤 이제 로직 플로우들이 하나하나씩 길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큰 틀 안에서 이 정도의 방향성이면 우리가 요렇게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스토리 라인을 좀 보완을 해줄, 그렇다면 우리 이거 왜 그런데? 왜? 왜? 계속 와이 퀘스천들을 던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야? 이게 진짜 이 원인들이 무엇일까? 이 원인들로 인해서 결과가 뭔데? 라는 것들을 자꾸 찾아내게 되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2차 자료를 서칭을 하게 되는데, 분명 이때는 1차보다 딥하게 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2차 때는 사실 2차로만 끝나는 건 아니고 3차, 4차 계속 가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투비 방향성 도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자. 아니요. 강의 자료는 공유해 드리지 않습니다. 네, 하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스토리 라인을 보완하고, 여기서 이제 각각의 아레나를 정해서 컨텐츠 작성이 시작하고 피드백하고 완성해 나가는 어떤 수련과 발상 과정이 계속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를요, 어쨌든 요약을 좀 해보자면요, 이 5가지 활동에 국한이 되거든요. 서칭하고, 정보 정리해서, 스토리 라인 짜고, 아니면 피드백 받고, 아니면 콘텐츠 제작하고 하면서 질문에 대한 서칭들을 계속해서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좀 도와줄 툴이 있으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기존에는 아마 저도 원래 노션을 알기 전에는 원노트를 쓴다던가 아니면은 뭐 에버노트 혹은 뭐 그냥 구글 워드나 아니면은 구글 닥스에다 쓴다거나 굉장히 많은 게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 노션으로 쓰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런 모든 과정에서의 어떤 저의 정보 액션들을 정보를 구조화하는 과정들을 그냥 저는 이 노션 하나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션을 실제로 정보를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찾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할 건데요. 그 공유에 대한 주제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좀 찾아야 될 건지 태스크들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투두리스트 관리, 그리고 생각 구조화 연습. 특히 노션은요, 굉장히 확장성이 좋아서 다른 툴들과의 연동성이 좋아. 뭐 윈지컬이라던가 아니면 미로 등 그 우리가 생각을 구조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마인드맵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서칭을 했었을 때 이걸 어떻게 빠르고 쉽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에도 좋은 정리 방법이 될 수 있는지 를 볼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라인을 짜는 것들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실 우리 회의록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 피드백을 하고 이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찾아야 할 정보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실제로 노션 통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도 보여드릴 거고요. 이 이외에도 우리가 사실 정보라고 하면 우리가 업무적인 정보 이외에도 삶에 대한 정보 아니면 나에 대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가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노션 통해서 어떻게 구조하고 삶을 가지고 꾸려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이 빠르면 조금 네, 말씀을 좀 주세요. 뭐 질문들이 들어왔었네요. 이게 전체 화면을 하면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성우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어차피 하나하나씩 나중에 다 이제 저한테 계속 뭐 물어보셔도 되고. 네네네, 그쵸, 그쵸. 다들 그쵸.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연님 표가 좀 불편하고 칸 조절이나 이런 것도 불편한데 분명 또 이런 거를 활용해서 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정보를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요, 저는 위클리 아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주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월화수목금토일로 해서 업무, 블로그, 자기계발, 일상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제가 지금 찾아야 할 정보들이 뭔지 정리를 하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제가 아까 이제 정보를 구조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보를 구조를 할 때 제가 실제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했었던 것들이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윈지컬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노션으로 불러와서 홈 화면 진입에서 어떠한 로직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유저들이 얼마만큼의 리텐션을 가지고 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려가면서 제가 노션에다가 넣어 놓은 거였어요. 이렇게 생각을 구조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고서를 보고서를 네네네. 보고서를 쓸 때도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전에 있었던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맨 처음에는 현황 분석 결과 개요를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2번 뭐 IT 개선 방향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그 큰 구조틀을 먼저 싹싹딱 적어놔요. 그 다음에 안에다가 내부적으로 난 어떤 내용을 적을 거야. 일단은 뭐 현황 분석이니까 IT 현황 그리고 비즈니스 현황 뭐 그리고 비즈니스 대응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을 거야. 그 다음에 최근 구조적 개선 이슈가 필요한 것들 이게 큰 틀로 먼저 다 적어놔요. 다 적어놓고 나서 이게 노션이 좋은 게 트리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어놓고 나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또 밑에다가 또 하위적으로 또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나는 어떠한 로직 플로우들을 이렇게 싹 다 가지고 갈 거야를 적어놔요. 이렇게 적어놓는 이유를 제가 어차피 뒤에다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메모장여셔가지고 복사해서 그 메모장을 PPT로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PPT 템플릿에다가 묶어 놓으면은 장표 하나하나당 내가 어떤 컨텐츠를 넣어야 할지 그냥 자동으로 빵 치게 나와요. 그러면 PPT 안에 내가 가지고 가는 생각들, 나의 로직 플로우들이 자연스럽게 다 들어가게 되니까 저는 이럴 때 이렇게 노션하고 메모장을 쓰고 있습니다. 뒤에 나가서 어차피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대 효과는들은 어떤 건지, 나는 안에다가 어떠한 내용들을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틀을 이렇게 잡아놓는 연습들을 네, 해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게 노션은 트리 구조였기 때문에 내 생각을 계속해서 뭔가 구조하고 안에다가 넣고 하는 작업들을 하기가 정말 정말 유용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제가 데이터 드리븐 서비스 기획이라는 어떤 목차를 짰어야 했어요. 그때 뭐 주제 있고 배경 있고 하는데, 보시면 들어가면 문제 도출, 지표 수립, 뭐 가설 수립,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있고, 일단 이거를 적어 놓는 거예요. 목차를, 큰 목차를. 그 다음에 안에다가 세부적으로 또 적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 뭐 적을 건데, 문제 도출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적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A, B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적어가는 순으로. 그래서 제 생각을 계속 구조화해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제가 개요나 목차 짤 때 노션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션에서 다른 것들은 제가 이런 토글 기능을 발견을 하지 못했는데 토글 기능을 통해서 먼저 큰 라인을 계속해서 잡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그래야 세부적으로 뭔가 내려갔을 때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나중에 또 배우실 거지만요. 보고서의 가장 큰 기본은요. 핵심 내용을 가장 앞에다가 빼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냥 이것만 보고서라도 나중에 맨 앞에다가 나는 그래서 어떤 내용이에요라고 빵 박아놓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따가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보고서를 잘 만드시는 분들이 기획서도 잘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를 같이 보여드릴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기사를요 이거를 그냥 노션 맥클리핑이라는 툴을 통해서 가지고 와요. 기사 링크는 물론 거기서 알아서 갖고 오는 건데 기사 요약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노션을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아직 노션에 대해서 노션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하는 거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정보를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정보가 되게 가시화돼서 눈에 잘 보이고 이거 가지고 내가 나중에 스토리라인 짜기가 좋구나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오호, 어느 분이 마이크를? 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부터 실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좀 미리 좀 만들어 왔어요. 자, 저는 신문 웹클리핑, 우리가 평상시에도 트렌드 공부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예 신문 웹클리핑을 이제 노션에서 보다가, 이제 웹에서 보다가, 이제 이거 웹클리핑을 해요. 웹클리핑을 해서 여기 안에다가 다 모아두어요. 다 모아뒀을 때,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이게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가 조금 잘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표라는 거를 하나 더 갖고 왔고요. 이제 이 트렌드인 날리지 안에 신문 웹클리핑이라는 거를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 이름은 알아서 가지고 오는 거고요. 아카이빙 개수에는 제한이 없긴 한데 너무 많으면 노션이 좀 버벅거려서 그럴 때는 이제 필터 기능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거를 미리 좀 제한을 해놓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URL, 그리고 뭐 생성일은 뭐 제가 생성한 날짜, 뭐 이렇게 해놓고, 태그는 걸어두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 정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쿠팡 한진 물량 회수, 코로나 대응 등 논란의 몸살이라는 기사를 미리 준비를 해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 읽다가 이거를 되게 저장을 하고 싶잖아요. 저는 이미 단축키를 지정을 해놔서 컨트롤 시프트 N을 누르면 클리핑을 해와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보여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노션 아이고 잘못 눌렀다. 저는 세이브 투 노션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거를 이제 가지고 올 때 저는 신문 웹클리핑이라는 거를 미리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름, 태그, 중요 정보 1, 중요 정보 2, 질문 이것들이요.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름, 중요 정보 1, 중요 정보 2 질문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add new page를 하면은 노션에 여기 이름이랑 URL만 가지고 오는 건데 제가 여기를 봤었을 때 아, 쿠팡이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보니까 이목이 쏠리는데 쿠팡 한진 물량 회수 놓고 공방 단가 인하를 요구한 적이 없대요. 하면서 여기서 이 사람이 말이 나오네요. 뭔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요 복사해가지고 중요 정보 1에다가 이렇게 그냥 복사해서 넣어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신문 안에서 내가 되게 중요한 것들은 한정적인 건데 여기에다 중요 정보를 넣고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런 게 뭐 사실이 아니래요 하면서 이행을 밝혔대요. 이런 것도 그냥 복사해서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이니까. 그러고 나서 만약에 질문거리. 그런데 왜 쿠팡과 왜 물류 대란이 쿠팡에게만 영향을 미쳤을까? 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를 하고 add new page. 얘는 그냥 IT로 해볼게요. IT를 제가 따로 안 해놓는 거예요. add new page를 하시면 여기에 지금 쿠팡 물류 코로나 대응이 나오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중요 정보들이 미리미리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을 때 쭉 이렇게 웹클리핑을 하실 거잖아요. 아, 네. 연동하는 방법은 세이브 투 노션이라고 네, 합니다. 찾으시면은 나와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물론 항상 실습형 수업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어떻게 보는지를, 네, 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쭉 나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요. 여기다가 쿠팡 물류대라 이렇게 쳤었을 때 관련된 기사들이 쫙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이것 좀 볼 것 같아. 이것 좀 볼 것 같아. 해서 여러 개 창을 좀 키워놓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창에 가셨을 때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싶으시면은 그냥 세이브 투 노션 트셔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것들 바로바로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리스트들이 쫙 쌓이고 중요 정보들이 딱 쌓이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 스토리 라인을 바로바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정보를 보다 빠르고 우리가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맨날 어디서 봤어, 어디서. 근데 그 어디가 생각이 안 나. 이거 어떡하지라고 했었을 때 이제 우리가 세이브 투 노션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좀 더 정보를 정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꿀팁을 하나만 더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거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노션에서. 여기 열기를 누르면 안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게 뭐 사진도 갖고 오고 뭐 갖고 와요. 근데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뭐 만약에 얘를 만약에 add highlight라는 거를 제가 그냥 쳐볼게요. 쳐보면 여기에 알아서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정보들을 더 이상 타이핑 치면서 이게 뭐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클리핑을 통해서 정보들을 계속 축적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필요했었던 질문들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션은.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거 이외에도 제가 노션을 사연까지도 정보를 많이 저장을 해놓는다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자체가 이런 수업을 들어보셨다라는 거는 굉장히 자기 발전과 성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 아마 다른 스터디들을 꼭 듣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미 제가 뭐 저랑 같이 수업을 많이 하셨던 분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스터디도 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정리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정리를 또 잘하고 대학교 때부터 필기를 판매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스터디다 했었을 때 그냥 부동산 스터디에 아예 요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2회차에 내가 어떠한 공부들을 했었는지를 이제 여기다가 목차도 다 만들어 놓고 안에다가 필기 수업 들으면서 바로바로 필기 해놓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썼었을 때 이게 과연 여기서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에요. 회의록 쓸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이게 실제로 제가 쓰는 회의록이고요.
자, 회의록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신채널 개발팀을 인터뷰를 했고 이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현황 분석을 해야 돼요. 현황 분석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미 템플릿 안에다 만들어 놨었어요. 만들어 놓고 제가 여기다가 하시는 업무는 무엇이고 뭐 그래서 여기서 뭔가 개선되었으면 하면 좋은 것들을 이미 여기다가 이제 들으면서 바로바로 정리를 해놔요. 이게 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에 저는 내용만 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딱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목차가 알아서 생성이 돼요. 그래서 하시는 업무는 요런 게 있었구나.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였구나가 요약이 알아서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